지금부터 제한동포위원회 상임위원 선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련 후보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향하는 기호 1번 송혜련입니다. 저는 2001년 중국 연행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2004년 한국광운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4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중국 연영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출신으로서 우리 제한동포를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1기 멤버로 들어가 2004년 9월에 열린 제한동포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포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동포를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학술 포럼에 참석하면서 중국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호 2번 김관용 후보님께서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관용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조선족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한조선족 사회의 많은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러한 고민과 문제점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 조선족 사회가 한국에 와서 발생했던 모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희는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선족 사회가 20여 년 한중수교 23년 30년 가까이 한국 나들이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도 이런 몇십 년간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조선족 사회의 역사와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모든 사회단체, 개인, 이런 단체와 여러분들이 협력을 하신다면 우리 조선족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에 나와서 돈만 벌려고 하였던 우리 조선족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국 조선족 정체성의 상실, 이상가족 발생, 결혼 연령을 훨씬 넘긴 노총각들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전반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만동 후보님께서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공약을 저희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약을 이론적인 공약, 또 공약을 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려 하는 공약. 그 다음에 하는 공약은 뭔가 진짜 공약은 이미 공약을 했을 때 대안을 가지고 다 준비한 공약. 저는 이미 그 대안을 다 준비한 공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에 2010년에 와서 동포사회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 약 5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보면서 그때는 이제 불패 지역도 많았고 상당히 우리 동포사회가 한창 이제 한국 코리아 팀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심이 이제 교회 중심이었어요. 조선족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동포사회를 돕고 있었고
또 우리 동포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문사 이걸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정보를 찾고 또 거기에 도움을 받고 이런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공약의 이제 내용을 3년 동안 준비한 걸 그 책에서 쓰는 거 3번님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서 제가 이번에 제가 나오면 상임위원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 후보로 지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이제 해서 위원장이 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 동포사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지금 오늘의 이 장을 마련한 계기를 마련한 것도 서남권 민관협의체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계기를 가진 겁니다. 서남권 민관협의체가 지금까지 3월 4일날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가 되면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겁니다. 김영선 후보님께서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 4번 김영선입니다. 제가 나이는 너무 많은 건 아닌데 2004년도에 한국의 박사 공부를 받아서 12년차가 됐습니다. 12년 동안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애들은 초등학교 다녔는데 많은 경험과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주말을 활용해서 동포사회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제한저소득 유학생이었던 그 회장을 하면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방문 취업제가 있었고 2008년도부터 제한 동포들한테도 F사 재동포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법무부랑 계속 장부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법적 지위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무역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너무 빨리 지나간 부분이 있네요. 네. 문민 회장님께서 후보님께서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5번 문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5번이지 않습니까? 박수를 5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5번을 기억해 주시고요. 예. 저는 교육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로지 5번 오로지 교육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교육을 받았고 다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재교육을 받으신 분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노동부에 있을 때 H2 교육을 했던 문민 강사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주말이면 교육 봉사를 하면서 귀화 교육을 했었는데 그 결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항상 저는 오로지 교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도 교육학을 전공했고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제 슬로건입니다. 为人师表.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에게 있어서 어떤 모범의 역할을 보여주려고 이 자리에 산 겁니다. 6번 리막 후보님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림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전 날씨에도 참석하셔서 소중한 표를 행사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박수 드리고 싶고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위원회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고 이런 공정적인 투표 제도가 우리 동포 사회의 참으로 큰 대단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했고 여기
한국에서도 대학원을 조형예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도 네, 나이가 어리고 그 후보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후보자 출마를 고려하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가 제가 뭐 여기 상임위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거가 아니고 여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히해가지고 좀 더 그 제한동포들을 위한 일을 그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뛰려는 마음으로 출마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문화예술 부분에서 그 공약이 뭐 한국 사회든 중국 동포 사회든 그런 지원 제도가 항상 뒷전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밀리나를 보니까 우리 그 미술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내성적이고 어디 나서기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밀리는 부분에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도 가졌고, 그리고 여러 후보자님들이 공약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고마웠던 거가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공약 중에 그런 공약이 있어요. 조선족 청년들이 결혼 문제 그런 대책을 해결하겠다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기호 이번님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꼭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발걸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7번 전준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포위원회를 영향을 발휘해서 이런 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뒤로 가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린다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연면대학 외국어학부에서 영어 전임 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현재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에서 교수로 중국어 강의와 중국 문화, 중국 경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동조 무역회사 대표직을 맡고 있고, 한산트라바 주식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현재 중국 사천성 송도 삼원회위원회사 한국 총괄 이사직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엄마이고 여성이고 직장 여인이다 보니까 여성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동포사회의 경제적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차세대 기업인 육성인데, 제가 지금 얘기한 차세대는 저희들 지금 젊은 층 20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4학년 학생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차세대 저희 동포 사회에 있는 차세대 나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 차세대 기업인과 전문 인력 배양에도 힘을 내보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정기룬 후보님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8번 전기룬입니다. 그리고 제가 8번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도 여지껏 앞에 7명 분들이 너무나 수고하시고 잘 해주셔서 저한테 박수를 보내지 말고 이 7명한테 먼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지껏 해왔던 일, 또 앞으로의 해왔던 일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런 10가지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또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제 주장하는 게 봉사 정신과 아이디어가 있어야만이 제한 동포 사회의 안정할 발전을 할 수 있다.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남이 따라하는 사람은 항상 뒷만 쫓아갑니다. 뒷모습을 보기 싫죠. 그래서 앞서가는 것을 제가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한민족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동포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한글 신문을 만든 전기론입니다. 또 현재는 한중 방송을 동포 출신으로 처음으로 한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중국에서도 민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전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음에 그 전에 전 단계 주세요. 여기 전 단계. 여기에서 지금 빨간 부분이 있죠. 여기에 지금 부사 비자를 가시는 분들이 한글 이름을 쓰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부분에는 자격증을 따면 비자를 변경해 주는데 이것을 법무부에다가 제가 제안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F사 비자를 가진 사람이나 거주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동 출입국 하는데 여권을 갖다 대고 지문을 찍으면 10초면 출입국이 완료됩니다. 길게 줄을 서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법무부하고 직접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 놓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2002년도에 세계를 흔들어 놨죠. 여기에 중국 동포 출신이 축구팀이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한 장 더. 번째주세요. 여기 오른쪽 부분에 보면 여기 조선족 축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데리고 가서 그것도 국가훈련장에 국가대표팀들이 가서 훈련하는 데 가서 떳떳하게 축구를 해서 현재는 중국 동포축구협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한참 중국에서 사기 피해 받을 때 국회에서 회의할 때 이것을 보도하면서 제가 이런 것을 홍보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이거는 KBS하고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가족을 상봉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KBS하고 제가 5번을 상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여기는 자진귀국하면서 정부 정책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려냉신문, 중국신문 이렇게 보도했던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 공약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 증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공약을 넘겨주세요. 여기도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서울시장님이 여기 아래 두 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공약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여기도 지금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했을 때입니다. 우리 토론회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일을 제가 또 해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기까지 공약을 넘겨주세요. 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걸 해야 된다. 여기는 중국 동포 사회에서 신문 같은 걸 모집해서 노인정에 후원하고 또 여기에 대의저금통을 해서 우리 비용도 하고 어린이들이 집을 짓는데 현재 한국 사회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추석 전에 바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가 안정된 걸 가자면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 모아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서 일부 수익금으로 우리 동포 사회를 이끌어갈 이런 자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없어요? 네, 항상 준비됐습니다. 후보 4번. 잠시만요. 질문을 저희들이 하고 거기 대답만 해주십시오. 이거 다 찍었어요? 네. 네. 좀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11년 동안 제한 동포 사회를 위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제한 동포 특별 지원법 제정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꺼번에 다 하면 제가 네. 예, 머리는 큰데 뇌가 별로 안 커가지고 한꺼번에 다 기억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1번 이건 우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2004년도에 한국에 9월 6일 날에 박사과정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틀 만에 9월 18일부터 우리가 중국 동포들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다 불법 체류자였죠. 추석 때 합동 망향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시작으로 제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 회장을 역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유학생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NGO 단체였습니다.
모든 대부분 동포들이 불법 체류자였고 우리 유학생들, 석사, 박사생들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합법적 신분을 가진 그런 조선족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단체라기보다도 우리 동포들의 권익과 법적 지위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고 법무부랑 기타 국회랑 계속 접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고 2년 2개월 동안 캐시의 유학생연합회 회장을 하는 사이에 동포 관련된 행사를 48번 주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한동포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자는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장애인법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고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재외동포 재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아니라서 한국 국적이가 반드시 있어야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세금 내잖아요.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세금을 일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냅니다. 세금을 내면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전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못하고 우리는 사등 공민일 수도 있어요. 국민,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중국 동포 70만 명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있지만 안개 속에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거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법이 있으면 특별지원법이 있으면 예산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어서 1년에 국회 예산이 2천억이 넘습니다. 지자체 예산 2천억이 넘습니다. 합해서 1년에 4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중국동포 국회 예산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1,200만 원입니다. 70만 명한테 1,200만 원 줬어요. 떡값으로.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쌓아왔던 또 꾸준히 해왔던 걸 지금 하고 있는 걸 내년 또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재동포법 전면 시행과 제한동포 특별지원법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7번 전춘하 후보님께 차세대 기업 육성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두 번째, 여성으로서 궁금한 부분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여성 일자리와 차세대 기업 교육, 기업 육성 두 가지입니다. 네, 기호 7번 전춘하입니다. 사실 제가 잠을 못 자고 와서 지금 발표하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산트라코 주식회사 감사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회사도 여성이 3명이 같이 차린 회사고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브랜딩화해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천성 성도에 있는 삼원회 한종 무역회사도 마찬가지로 6명이 주주로 되어 있어서 중국에서 마케팅부터 각 분야별로 지금 셰니웨어라는 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개인 한동조 무역회사도 농수산물 하는 제가 대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조금씩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잠을 못 자고 왔다 했죠. 제가 다음 주에 지금 여성 또 5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5명 같이 문화공연, 언어강사 파견, 문화강사 파견 사업을 지금 공모를 진행하는데 오늘이 마감일이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아침 6시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자리 창출은 사실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어떤 곳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역할을 잘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작년에 제가 여성들과 같이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어학은 학력은 높진 않지만 충분히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많지 않지만 2명을 양성해 현재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창출은 특별하게 거창하게 가는 거 아니라 여성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적으로 잘 차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동포에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이 사회에, 동포 사회에
좀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경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차세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는 15시간을 합니다. 그렇죠. 매일 제가 집에 돌아오면 10시 정도 됩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15시간 이상을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홍익대학교란 이 학교는 미술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는 국경 상경학부에 있기 때문에 경제학부로는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럼 학생들이 취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매 개인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명이란 중국 학생과 동포 학생 포함한 중국 유학생과 한국 학생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학교 중앙 동아리로 되었고 작년에 장관상과 교육부 기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저희 공명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이 스펙 관리도 굉장히 잘 되면서 그리고 취직도 잘 되고 그 중에 2명은 중국과 한국에 지금 졸업해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창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소소하게 내 옆에 있는 분들, 내가 타치할 수 있는 분을 영향을 주어서 그분이 또 다른 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한민족 신문을 동포위원회 대변지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동포 출신이라서 처음 발간된 한민족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과 항상 함께 하고 싶고 또 중국 현지의 각 언론사들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우리 제한 중국 동포들을 주축으로 하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한 중국 동포들을 중심으로 한 신문을 꾸려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은행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4년 전부터 중국 기업가 협회 회장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은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우리 제한 중국 동포들을 위한 은행을 만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하면 여기 한민족 신문 이외에 한중 방송이라고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민족 방송을 이제 지금 잠깐 제가 들어온 거 봤는데 한중 방송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로도 골라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한 중국 동포들을 위한 언론 매체로서 저는 첫 발짝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민족 음악 동호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여지껏 시작했고 또 광화문광장에서도 공연을 우리 유독 한민족 음악 동호회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처음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시고 앞으로 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만동 후보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후보 공약으로 제한동포사회 공동단체 종합서비스센터 발전연구소 촉진위원회 등 많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실현 방안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중국 동포 사회의 핵심 문제는 법적인 정책 지원 제도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 제도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없이 후보님이 그 거창한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건지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게 있고 실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말씀하신 그 공약이 아주 거창해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공약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동포 지원 센터를 만드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수교 23년 동포 사회 활동이 활발해진 게 10년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제한 동포 사회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 사회 전반 사회를 대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 공약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동포 단상들하고 얘기를 나눴고 많은 분들과 상의했습니다. 제가 2번 실패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12여 년 동안 동포사회 단체장들 하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종에 우리 단체장들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회비회를 만들자. 같이 힘을 모으자. 이것이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저는 그 답을 공통분모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일꾼이 없습니다. 동포 사회를 위해서 전문 일할 수 있는 전문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포 지원센터를 해서 그리고 동포 센터를 해야만이 동포 사회하고 그 유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포 사회 상임위원 저는 원래 대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심이 있어야만이 구축한 중심에서 우리 동포 사회 전반 문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합류해야만이 우리 전반 동포 사회의 공동한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동포 지원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원재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연구센터에서 대림 가리봉동 중국 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지식맵 기반으로 그 청소년 현장 체험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가 선출이 되면 위원회가 그 서울시나 혹은 국회에 가서 우리가 법을 제안할 수 있고 많은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포위원회 예산 10% 편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기호 5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대림국제학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 이 학원을 시작할 때는 대림국제학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다 문의하니까 시설도 안 되고 갖춰지지가 없고 법인화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치된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일단 현재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앞으로 3년 이내에 대림 이름은 꼭 뭐 대림이라고 안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우리 동포들이 지혜와 힘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自力更生 이 네 개의 글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20년 동안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힘을 들어서 自力更生으로 우리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0%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10% 예산은 저 혼자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도 선출될 거고요. 이런 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아까 은행 얘기도 나왔잖아요. 돈이 빵빵한 은행을 통해서 학교 10개쯤은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관건은 여러 위원들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도 합심해 주셔야 됩니다. 제 혼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같이 해주실 거를 굳게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은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미술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예술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이거나 혹은 예술을 전공하는 분들은 솔직히 지원이 없으면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냐고 하면 저는 화가입니다. 화가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봐요. 화가가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일을 안 한다고 저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 현실에서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재벌 아들이냐 재벌 자식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그림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예술 전공은 무조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솔직히 지금 뭐 국립현대미술관이거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창작 지원 공간을 예술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런
공모전도 있어요. 우리 그 예술가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공모를 통해서 그 예술에 관련된 그런 생각을 이어나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한국하고 북한이 통일됐을 때 그 깃발을 뭐 디자인해서 공모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 후보님 우리 리마기오 후보님이 이제 그 결혼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좋은 그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잠깐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계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존중 사회가 이런 행사를 많이 있습니다. 뭐 국회도 가시고 뭐 데모도 하시고 뭐 저희가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들어본 바로 의하면은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마음 좀 공허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20년, 30년 계속 얘기만 할 거냐?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시는 나중에 할 일도 제시했던 것도 있습니다. 예, 정규준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비디오도 찍고 이런 뭐 신문사도 하고 이런 좋은 제안도 있었지만은 오늘 같은 날 저희가 와서 왜 조선족들이 계속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왔다면 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다면 옛날에 내가 어쨌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돼갔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날에 결과로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조선사회가 더욱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조선족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거라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된 김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동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다해서 앞장서 하겠다는 이유를 가진 분은 한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단 저는 조선족으로 태어나서 32살이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것도 굉장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군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뽑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조선족이라는 그런 개념에 오늘 모였는데 오늘 저희 그 플래카드 보면은 제한동포 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저는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위원들 한 분은 진짜 정말 한 명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위원들 생각하시는 조선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짧게 10초만 듣고 싶습니다. 네. 조선족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을 가졌던 조선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라면 이제 중국에서 56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사는 한국에서 오신 우리 고려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민족의 한 개 민족으로 해서 이제 조선족이라고 명명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중 언어와 문화를 소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한중 경제 문화교류로 해서 엄청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예리한 질문인데요. 저는 예전에 조선족 사범학교를 나와서 조선족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여지껏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본 적 없어요. 이제부터 그 질문을 풀 수 있도록 아이들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이 중국이고 모국이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양면성이 우리 조선족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요소라고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요거까지로 합시다. 시간이 너무 긴박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라가시, 이쪽으로 올라가시. 이것만 이렇게 들어. 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써요? 아니, 편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올라가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저 올라가 그냥. 이름만 얘기하고 가세요. 네네, 됐어요. 빨리 올라가요. 설명을 좀 한번 적어서 거기 않도록 하시고요. 투표하면 투표하신 후에는 우측에 내려가셔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네. 네. 하시고 가세요. 투표가 모두 내려가셔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투표 모두 끝난 후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유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네,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아니면 예, 여기 명을 찍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투표가 거의 끝납니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선거위와 준비위 모두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 후보자님들께서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개표를 곧바로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졌으니 지금 위원 좌석에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선거위원장님도 가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곧바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유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끝난 후에 우측에 내려가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1번 장만동, 기호 4번 김용선, 기호 7번 전춘화, 기호 2번 김관용, 기호 7번 전춘화, 기호 1번, 기호 4번 김용선, 기호 7번 전춘화, 기호 2번 김관용, 기호 5번 문민, 기호 8번 정기론, 기호 3번 장난동, 기호 5번 문민, 정기론, 기호 2번 김관용, 기호 5번 문민, 기호 8번 정기론, 기호 4번 김영, 기호 2번 김관룡, 기호 5번 문민, 기호 8번 전기룬, 기호 1번 송혜련, 기호 4번 김용선, 기호 6번 림학.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그 결과가
가장 확실하니까 우리 이번 투표 규정대로 상임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을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지금 기호 8번 전기룬 후보가 55표로 상임위원장으로 결정났습니다. 박수로 잠깐 서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김용선 후보님이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위원장으로 기호 2번 김관용 후보님이 당선됐습니다. 그 외에 기호 5번 문민 후보님과 기호 3번 장반동 후보님, 그 다음에 기호 6번 이막 후보님, 그 다음에 기호 7번 전순화 후보님이 상임위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서 8분 후보가 돼서 지금 1명이 탈락인데 제 나이 어린 분인데 아직도 절망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번 사업을 열심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상임위원장님, 정규른 위원장님,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님이신 기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관령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 당선은 안 됐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제한동포를 위해 그리고 문화복지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당선된 분들은 초심 잃지 마시고 동포 사회를 위해서 땀을 좀 흘리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 동포들이 바라는 것, 우리 동포들이 해야 될 일, 진짜 해야 될 일을 모색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 동포들한테 모범을 보여줘가지고 다 여러분들도 당신네와 같은 동포를 열애하는 이런 동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선되신 우리 동포 위원장님 말씀. 우선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판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7명 분들이 한테도 같이 정말 선의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특히 좀 안타깝게도 한 분이 탈락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심양에 계시면서 외대에 계시다 보니까 심양에 있는 저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업가 협회나 이 연의회 이분들하고도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도 제가 잘 설명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정당한 일이었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정당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많은 가시밭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힘이 필요하고, 저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우리를 외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많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저희 선거위원회와
선거 준비위원회의 사명을 완성한 겁니다. 우리 여지껏 우리 선거를 위해서 했던 모든 자료들을 차후에 우리 다 인계하도록 하고, 아래는 우리 선거 준비위원회 위원장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써요? 무슨 마이크? 이제 가장 중요한 위원장님의 소개는 선거위원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당선자 아주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한 저희들의 리더입니다. 모두 다 당선자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석 부위원장님 대신 김영선 의원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살인지 아시죠? 저 39입니다. 40 후반대 보이는 39이고요. 2달 후면 40대입니다. 4학년 가는데, 은근히 걱정됐어요. 제가 잘 갔지 않습니까? 이러다 위원장이 되면 어떨냐. 이제 30대가. 정말 걱정했어요. 정말. 근데 또 수석 부위원장이라 해서 꽤 관심 가졌습니다. 잘 된 것 같고, 우선 우리 정기론 위원장님 당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도 6개월 동안 준비위가 만들어져서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해영 명예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고요. 저도 준비위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장만덕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옥선 부회장님하고 같이 준비위 활동 6개월 동안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선거위원장, 우리 박충구 위원장님, 우리 하성도 위원님, 이춘현 위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진짜 주말인데 연속 4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공약대로 제한통보법을 전면 시행하고 제한중고동포 특별지원법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모필해서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님들을 같이 동포사회에 또 앞으로 여러 많은 단체장님들과 활동가들, 우리 유지, 그리고 우리 지성인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포사회를 진정으로 우리가 멋있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동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부위원장님 김관령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런 예상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송혜련 후보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저도 좀 어깨가 무거운 감을 느끼고요. 사실은 얼마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활동이나 이런 걸 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자리를 또 맡게 돼서 좀 이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요. 우리 정기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독과 지지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앞으로 더 많이 일을 하라는 그런 부름으로 듣겠고, 특히 제가 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요즘 복지 하는데 우리 복지 전문가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좀 걱정입니다. 우리 복지가 든든해야 되고 교육도 든든해야 되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또 나름대로 결정을 하셔서 좀 많은 분들 영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뭐니 해도 머니를 충분히 해서 저는 학교 10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지금 아주 이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하겠다고 도서관장을 내민 것이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이미 오신 분들이 이제 다 결심을 가지고 오신 걸 제가 알고 있어 그것 표를 하나 땡겨보려고 확신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든지 간에 우리가 민주적인 과정을 했기 때문에 당선자의 이제 중임이 높고 또 우리 여기 지금 그 위원님들이 약속대로 우리는 어느 개인 누구를 위한 거 아닙니다. 전체 70만 동포를 위하는 일을 하고서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느냐. 만약시 그것을 못한다면은 이번에 이 대회가 빗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건대 우리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동포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인수로서 제한동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천명 대표 대회가 이래야만이 우리 제한동포를 대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각 기구가 동포 사회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전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을 때만이 그런 전문가가 있을 때만이 우리 제한동포가 정말 한국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우리 동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사회, 지역사회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우리 소수민족에서도 정말 동포 사회의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못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원래 당선돼야 되는데 하게 되면 제 공약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당선자가 아마 잘 하시라고 믿지만은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왜 걱정되느냐? 이 12년 동안 이런 장을 만들어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재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3년 동안 노력해서 오늘 이 결과를 뭡니까? 이 장을 나올 수 있게끔 이것이 기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그 소신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분투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오늘 당선된 분에게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제한동포위원회와 함께 항상 나선 자세로 제한동포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동포사회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사실 타이틀 간 거 아니라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당선되신 위원장님, 수석위원장님, 보안단장님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사실 여러분이 위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다 일꾼이 아닐까.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고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직도에 들어가면 맨 꼭대기에 서울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한동포위원회 위에 제한동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 동포이기도 하고 중국 조선족에 200만 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0만 명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치봅시다. 그리고 오늘 7명의 상임위원들이 선출이 되었고 이제 한 명도 저희들과 같이 할 겁니다. 이 7명의 상임위원이 출마되는 곳, 선거되고 선출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자리에 계신 110명의 위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10명의 위원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 개표를 하면서 보니까 110명이 위원 등록을 하셨고 96명이 투표 장소에 오셔서 친히 투표해 주셨습니다. 90% 이상의 투표율을 본 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고 책임이 무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제한동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고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